이낙연 전 총리가 독주하고 있던 민주당 당대표 선거 전선에 반이낙연 연대라는 변수가 등장했습니다. 양측 입장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당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하나의 문제점은 8월 29일 날 전당대회를 하면 내년 또 8월에 차기 대선 후보를 저희 당에서 경선으로 선출하게 됩니다. 예. 1년째 전당대회를 3번 해야 되고요. 예. 그다음에 내년 4월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 재보궐선거들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런데 예. 이 3월에 당대표가 그만두고 4월에 재보궐선거를 해야 되면 과연 누가 이걸 준비하고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당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한 사람이 1년 중에 7개월 동안 당대표와 대권 후보를 사실상 함께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른 대선 후보들이 이게 흔쾌히 동의가 되겠습니까? 그런 문제점 때문에 대권 주자가 나서는 것은 지금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저희 당내에 많은 겁니다.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리더십이 반드시 필요하고요. 그 리더십은 국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국민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이낙연 의원이 이제 이 당을 이끌어서 그러한 뒷받침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. 또 그 7개월이면 그럴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.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전당대회가 3번 이루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당이 큰 흔들린다거나 위기로 간다거나 거기에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그보다는 더 체계적이고 덩치가 큰 당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될 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황 기자 들으셨지만요. 이낙연 의원의 어떤 기정사실같이 돼가다 완전히 판을 좀 흔든 것 같습니다. 김부겸 의원이. 어떻습니까? 김부겸 의원이 어제 또 홍영표 지금 그 인터뷰 나온 그 당대표 출마하려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죠. 의원을 만나서 자신의 뜻을 얘기했다 그럽니다. 이제 홍영표 전 원내대표 의원 주장은 이낙연이든 김부겸이든 대권 주자들은 나오지 말아라라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김부겸 의원도 이제 그 대권 주자니까 그렇게 그 자리에서 마치 그 전날 우원식 의원 만나서 얘기한 것처럼 김부겸 전 장관이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임기를 채우겠다. 그 얘기는 대권 도전 안 하겠다는 얘기죠. 물론 떨어지면 대권에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좀 절묘한 한 수인데 이 형국은 지금 이낙연 일강론에 대해서 김부겸 전 장관, 홍영표, 그다음에 우원식 의원 이런 분들이 당에서 약간 포위막을 형성해서 반 이낙연 구도 비슷하게 돼가는 걸로 보이는데 오늘 또 이낙연 의원하고 우원식 의원이 만났는데 우원식 의원은 또 반 이낙연 이런 거 아니다라는 얘기도 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묘한데 어쨌든 그 이낙연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구도가 달갑진 않지만 그 이낙연 의원 쪽 주장은 이겁니다. 그건 당 내부의 논리고 당 내부 의원들의 논리고 당 내부 정치의 논리다.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느냐. 이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안정된 리더십으로 믿음직한 사람이 당대표를 하면서 당을 끌고 나가는 게 더 국민들의 바람에 맞는 거다. 이런 논리거든요. 그게 대의원과 국민의 여론이다. 지금 다 나오는 얘기들은 당 내부 정치의 논리이기 때문에 국민의 바람과 다르다. 이런 그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. 일단 말씀하시지만 김부겸 의원은 당대표 되면 끝까지 가고 안 되면 대선 출마하고 손해볼 게 없는 절묘한 그 한 수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. 그러니까는 지금 이낙연 의원이 7개월짜리 당대표라는 거에 대한 그 불안감, 전당대회를 여러 번 해야 된다는 불안감, 또 이게 당권 대권 분리론이라는 게 당대표가 그 대선 경쟁에서 특별히 이익을 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사실상 그렇게 선두주자 이낙연 의원이 당대표까지 하면 너무 쉽게 격차가 더 벌어진 거 아니야. 이런 그 의원들 특히 더 좋은 미래 쪽 의원들 이런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 이낙연 견제론처럼 이렇게 들리니까 논의를 중단했어요. 그런 건 아니다. 또 내부에 이런 문제도 있죠. 이 논리가 너무 심하게 가면 벌써부터 그 국민들이 보기에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요. 사실상 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거든요. 자해행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 있죠. 아마 우원식 의원 얘기도 그런 것 같은데요, 오늘. 자, 박 교수님. 네.
이낙연 의원도 근데 약간 아프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7개월 하려고 뭘 이렇게 무리를 하느냐, 유력한 대선 주자가 뭐 이런 비난 아닙니까 지금? 어떻게 보세요? 이낙연 전 총리 의원이죠.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렸어요. 예. 왜냐하면 구도가 바뀌었어요. 당초에는 뭐 우원식, 홍영표 두 사람하고 하니까 무난히 독주를 이어가서 낙승할 걸로 예.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전 의원이 들어오면서 구도가 바뀌었어요. 예. 이낙연 대 반 이낙연. 그리고 이제 다시 그래서 지금 이낙연 의원이 우원식 또 만나가지고 이낙연 대 반 이낙연 구도를 허물어뜨렸지 않습니까? 그래서 상당히 지금 긴박감 있게 돌아가는데 예.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낙연 대 반 이낙연 구도라고 봐야 돼요. 왜냐하면 김부겸 전 의원 혼자로는 그렇게 파괴력이 없어요. 예. 그런데 김부겸 의원 뒤에 지금 본인들은 부정하지만은 정세균 김부겸 연대론이 있고 예. 그것도 장 외에 예. 지금 이른바 대선 주자들 박원순, 예. 이재명, 뭐 김두관 예. 이런 사람들도 이낙연이 안 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. 예. 왜냐하면 이낙연 지금 전 총리 입장에서는 이번 전대에서 만약에 낙선을 한다면 예. 떨어진다면은 대권 과도에서 치명타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니까 지금 이낙연 의원이 우원식 의원을 만나가지고 이 구도를 허물어뜨려서 상당히 앞으로 흥미진진하게 또 하나 얘기하면 지금 전대 다음에 전대가 또 있는 거예요. 지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낙연 의원이 당선이 된다면 전대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. 7개월 뒤에. 예. 그러면 그때 우원식 의원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이낙연 의원이 내민 손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이미 모종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 예.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이 판이 긴박하게 유동적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렇다면요. 이낙연 의원 측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렇게 어떤 당내에서 약간의 적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. 그다음에 자기 어떤 대선 과도에 꼭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건 던질 수는 없습니까? 혹시 그럴 가능성은? 이건 나 당대표 안 할게. 그래. 이렇게? 그런데 지금 그렇게 예. 던져버리면요, 예. 그 현명한 선택일까? 예. 예를 들어서 뭐 아직 공식 선언은 안 했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처신치고는 너무 가볍지 않나 가볍다? 이런 예. 비난을 받을 수 있고요. 예. 그 뭐 그런 말 있죠. 왕관을 쓰려는 자 그런 무게를 견뎌라 네, 뭐 이런 말도 예. 있지만 사실 대권 가도에 저거보다 험한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죠. 예. 그런데 어차피 그건 극복하고 나가야 되고 어제 뭐 최민희 전 의원이 이낙연 전 총리가 호랑이 등에 탔다. 예. 물론 내릴 수 없다는 건 없다고, 예, 그렇게 그런 말이죠. 평가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도에서 저걸 접기에는 너무 상당히 오히려 더 처신이나 말이 가볍다는 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. 거꾸로. 그런데 앞으로 이낙연 2년 정도 남은 그 대선까지 과정에 여러 가지 그런 시련이나 뭐 여러 가지 엎치락뒤치락하는 일이 예. 수도 없이 많이 생길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를 안 하고 7개월 동안 뭘 할 거냐 거꾸로 네.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것도 참 난감하죠. 예, 그 사이에 그렇습니다. 그 공백이 긴 거예요. 그리고 지금 그게 어떤 보통 상황이 아니죠. 코로나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세계적 국가적 위기가 와 있는 상황에 대의원들이나 국민들이 지도자는 누구냐, 지도자는 무엇을 했나, 예. 이걸 계속 평가하고 시험 점수가 나오는 그런 매일매일 점수를 받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로서도 당대표를 안 할 수가 없어요. 이런 상황에서. 그렇기 때문에 어제 선택의 최민희 여지는 없죠. 전 의원의 평가에 동의하시는 그렇죠. 분이- 저도 예. 거기에 지금 내부에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내부의 국회의원들, 예. 뭐 당 지도부들, 중진들 그런 논리보다 당 대의원들, 권리당원들 그리고 예. 국민의 여론이 더 중요하죠 지금. 예. 자, 네,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. 예,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건데요. 네. 이 어떤 당의 화합을 위하여 한다는 명분으로 던질 가능성은 황 기자는 없다고 보셨는데 네.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제로가 아니라고 봅니다. 예.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. 예. 당권 도전할 거냐 말 거냐. 예. 당초에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는 당권 도전 계획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. 왜 당권을 또 도전하느냐, 대권 주자가.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을 좀 정신을 위반한 건 아니냐. 이런 예. 공격이 나오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기 때문에 본인은 당초에 도전 안 하는 걸로 그냥 대권 도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 도전으로 입장을 좀 바꿨거든요. 예. 그럼 뭔가 어디선가 결정력이 있는 곳에 사인이 와지 않겠는가. 예. 이런 좀 얘기들을 많이 해요. 예. 이낙연 의원 측에서는. 예. 그러면 지금 상황은 또 바뀐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상황은 나가서 만약에 100% 된다. 그럼 나가는 거죠. 근데 반대로 나가면은 100% 떨어진다. 그러면 못 나가는 거죠. 예. 그럼 중요한 것은 나가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을 예.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결국은 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. 예.
하나는 친문, 핵심들이 이낙연 의원이 꼭 필요하다. 네. 왜냐하면 코로나19 전국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는 네. 문재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사람은 이낙연 의원밖에 없다. 네. 라는 그런 사인이 확실하게 오면 나가고요. 또 하나는 뭐 그런 사인이 확실하게 없다 할지라도 국민 여론에서 압도적으로 이낙연 전 총리가 나가서 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가 있다면은 저는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예. 여러 가지 불구하고 그렇지만은 현재 이런 부분이 미묘하니까 예. 앞으로 좀 선택의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요. 배 교수님은 예측을 하실 때 소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으셔가지고 맞추는 가능성을 높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. 예,